10월 1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 9월 18일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제16대 독고영식 회장의 취임식이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는 시카고의 김길영 회장과 진한순 회장이 회장직을 번갈아가며 주도했던 단체로 이미 16대째 내려오는 제법 역사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미주 한인회 연합회 중 하나인 미주 한인회장협회와 노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취임식에 한인회장협회 측 송폴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폴 비대위원장이 또 다른 단체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이민휘 조정위원장과 만나 두 단체가 통합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주 총연 측 내부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소리가 들리며 급기야 이민휘 조정위원장도 합의문에 박균희 회장의 사인도 없고 또 본인이 미리 합의 불가를 통보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고영식 회장 측은 취임식 후 시카고의 한 주간지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11월 13일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 인준, 이사 위촉, 임원진 임명장 교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9월 23일자 같은 기사에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이 단체가 영사관 소속이며 지원금 및 발전기금을 지원해주는 등 총영사관과 각 한인회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기사가 사실인지 사실 여부에 대해 독고영식 회장이나 총영사관 측의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가 11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중서부 한인 동포를 위한 공약이나 사업 계획을 얼마나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서부 지역에는 또 하나의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에서 주자를 뺀 한 글자만 다른 단체로 미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가 그것이며 김종갑 전 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둘로 갈라진 미주 총연의 갈등과 노선 속에서 중서부마저 둘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에 선출된 2021년 윤대기 신임 회장 취임식과 정기총회를 오는 10월 23일 오하이오주에서 열 예정입니다. 전직 김종갑 회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가 단지 경쟁단체의 견제 역할만 할 것인지 진정으로 중서부 한인 동포들을 위한 단체로 도약할 것인지 다가올 정기총회를 주시해 보겠습니다. 한편 둘로 갈라져 갈등하고 있는 중서부에 반해 아틀란타를 포함한 주변 주 한인들로 구성된 동남부연합회는 40여 년 동안 이어온 체육대회를 통해 직접 한인 동포 사회와 함께 호흡해오고 있으며 작년 팬데믹으로 쉰 이래 오는 10월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힘으로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남부연합회는 수석 부회장이 차기 이사장이 되고 이사장이 차기 회장이 되는 독특한 선거 시스템으로 회장 경선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는 옥타, 세계한인무역협회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태동될 시기에 항상 시카고 한인들이 주도하고 큰 역할을 감당했었으며 미주 최초로 한인회관을 건립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력을 다시 모아 진정으로 시카고나 중서부 한인 동포들을 위한 단체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미 농무부 장관의 28일 발표에 의하면 마켓을 포함한 그로서리 스토어, 농장, 고기 도축장 근로자들은 연방정부로부터 $600의 4차 경기부양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들 세계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7억 배정했고 이들 특정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육아 지원과 개인 보호장비 구입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들이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지원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아직 현금 지원을 위한 자격 요건과 수령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인해 월별 지급액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 27% 증가할 것으로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미 농무부의 2018 팜 법안에 따라 진행된 재평가에 의한 것이며 당시 공화당이 주도한 의회는 2022년부터 5년마다 재평가할 것을 기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된 시점은 2006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평균 월 수혜 금액은 1인당 121달러였으나 10월부터 36달러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의회의 전염병 구호 프로그램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실수령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 지원 옹호그룹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먹는 방식과 음식의 가격, 또 음식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방식이 다른지를 고려할 때 75년에 도입된 트리프트 푸드 플랜은 너무 뒤떨어졌으며 그 이후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했고 이런 재평가도 이미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어반 인스티튜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식사 비용은 기존 최대의 푸드 스탬프 혜택보다 22% 높은 2달러 41센트라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망 제공업체인 SK 브로드밴드가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회사인 넷플릭스를 고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지나친 인기가 유발하는 폭발적인 트래픽으로 인해 SK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K 측은 올 9월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난 3년을 통틀어 최고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9월 17일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은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지 시청자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SK 측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은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칸소주의 관광 명소인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에서 한 부부가 4.8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남편과 함께 공원을 방문한 여성은 공원의 흙바닥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공원 관리자가 이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원은 보석 광산으로 유명하며 정식 명칭은 크레러 오브 다이아몬드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광산을 공원으로 개발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1906년 존 허들스턴이라는 농부가 이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고 1972년 아칸소 주정부가 매입해 공원으로 단장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보석 채굴을 허용하며 종종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12만 명이 이 공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의 한인 여성 로렌 조 씨가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지역에서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같이 여행했던 남자친구 코디 오렐은 로렌이 사막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지 10분 만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렐에 의하면 그는 사건 당일 오후 그들의 여행용 차량에 돌아왔으나 조 씨는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남겨둔 채 돌아오지 않자 주변을 샅샅이 찾았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음악 교육을 전공한 로렌 조 씨는 음악 교사와 교회 합창단의 세션 리더로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로렌 조 씨의 사건은 비슷하게 실종되었다 숨진 채 발견된 20대의 게비 퍼티토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체들은 지난 한 달간 파란 눈의 20대 백인 여성인 퍼티토의 실종 사건을 주요 뉴스로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한 언론인은 실종 백인 여성 증후군을 언급하며 유색인종 실종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나치게 미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약사 머크는 알약 형태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미국과 전 세계 보건당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 독일의 제약사 머크와 공동개발사인 리치백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바르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5일 이내에 이 약을 먹으면 입원 및 사망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경증과 중증의 코로나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몰누피라바르를 복용한 환자는 감염자 중 7.3%만 입원한 반면 가짜약을 복용한 환자는 14%가 입원했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8명이 사망했습니다. 회사 측은 수일 내에 미 식품의약품안정청 FDA에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번 사망률의 감소가 50% 이상으로 별 문제 없이 승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승인된다면 이 약이 첫 번째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될 예정입니다. 시카고의 상징적인 딥디쉬 피자 체인점인 루말라트스가 민간 투자 회사에 매각됐습니다. 11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족 소유 투자 회사인 메리티즈 그룹이 루말라트스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유주였던 말라티스 가족은 거래 완료 후에도 회사의 지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1971년에 세워진 이 피자 체인점은 70개 이상의 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알려진 기업의 가치는 5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1만 3,922명, 신규 사망 1,812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6.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344명, 신규 사망자 수는 4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3.5%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